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초대입니다. 옛 한의학 서적에 보면 통하지 않으면 통이 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소통이 되지 않으면 고통이 온다로 아마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 간의 소통의 중요성을 알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질 것인지 그 방법을 제시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보이스 컨설턴트이신 김창옥 대표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납땜을 겁나게 해버렸습니다, 제가. 납땜하고 자동 드라이버를 드럭 이거를 겁나게 많이 해버렸습니다.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공연하는데 어떻게 공연하는 게 아름다운 공연인지 언론사에 그때 당시에 취직이 됐었습니다. 그래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그 제가 새벽에 언론하는 거 그 일을 이제 시작했거든요. 28살? 네, 그냥 언론이라고 해주십시오였습니다. 예. 이제 언론. 우리 아들 90점 받았어? 아빠가 이렇게 좋은데 우리 아들은 얼마나 좋겠냐? 보이스 컨설턴트라는 말은 방송하는 사람은 참 뭘 많이 알거든요. 잡다하게. 네. 저도 잘 몰라요. 네. 어떤 분야인지. 아, 그래서 보이스 컨설턴트를 우선 좀 네,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 즉 사람이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예. 사람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가 아주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예. 소통이 잘 되는 것인가. 음. 그리고 이제 뭐 퍼포먼스 디렉터라는 게 또 제 직업의 한 분야인데 예. 이제 퍼포먼스라는 거는 이제 공연이라는 의미로 썼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공연하는데 예. 어떻게 공연하는 게 아름다운 공연인지 그리고 어떻게 할 때 소통이 잘 되는지 이제 인생 그런 거를 하나의 표현하는 공연으로 겁니다. 네, 네, 공연으로 본다. 네, 그러니까 전문가세요, 그죠? 보이스 네. 컨설턴트신데 네, 옷 입으신 것도 그렇고 네.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연예인 분위기도 나고 굉장히 깔끔하세요. 감사합니다. 세련되다 말씀 많이 듣죠. 네, 저는 근데 이게 방송이니까 이런 얘기를 듣지 일상에서는 그냥 미장원 실장 같다 뭐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미정원 실장도 예,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괜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이거 분위기도, 예. 말씀 안 드렸으면 그냥 그러게 연예인 필로 갔을 예. 텐데 그냥. 그런 깔끔하세요, 하여튼 네. 깔끔한데 말씀 속에 언뜻 전라도 말투가 나와요. 네, 고향이 제 고향은 원래 전 제주도인데요. 제주. 제주도에서 태어났는데요. 예. 부모님이 이제 예. 저 해남. 예. 그래갖고 사투리가 겁나 부시더라고요. 욕을 겁나게 어렸을 때부터 처음 먹어버렸어요. 저는. 어. 엄마가 하도 그냥 겁나게 사투리를 해버려갖고 예. 네. 아,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부모님이 아버지 해남, 어머니는 진도 분이십니다. 네. 그 완벽하게 뭐 네. 전라도 사투리 속에서 징해부입니다. 그냥 아주 그냥. 네. 근데 말씀 보면 전라도 말투 속에 보면 이게 해악 같은 게 좀 있잖아요. 네, 그런 게 그런 건 아마 물려받으신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한테서요. 어머니한테서. 어머니한테서. 예. 어머니는 너무 해하게 겁나불죠. 음. 아버지가 몇 년 전에 대장암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예.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해야 몇 개월 사실 수 있다고 그랬는데 검사를 했는데 대장암이 아니랍니다. 엄마가 겁나게 실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복 없는 년 나이 먹고 가부도 못 된다고 엄마가 저한테 겁나게. 진짜 어머니 재밌으시네. 엄마가 72인데 예. 아따 장우가 엄마는 복이 없다. 아따 복 없는 년 나이 70 먹고 가부가 못 돼야. 진짜 어머니 한번 보고 싶네요. 아따 복 없는 년. 예.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예. 그런 분위기에서 살아다 보니까 예. 그 전라도 사람들이 보통 많이 갖고 있는 그 해학적인 요소나
그런 걸 제가 좀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평소에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세요? 어머니는 의성어와 의태어를 잘 내시는 어머니십니다. 우리 주변에만 그런 분 계세요. 제가 이렇게 가면 예. 원매매 내 새끼야 아따 내 새끼 뭐 이런 의성어와 의태어. 말 목소리 자주 바뀌고 그죠? 네. 그때 따라서 그리고 욕을 겁나게 잘하십니다. 욕 잘하시고. 네, 욕 잘하시고 어. 속담 잘 아시고 항상 어머니는 뭔가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1차적으로 안 하시고 2차, 3차로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은유법. 그렇게 하시는 것 그 같아요. 말씀이 그런 투가 재밌죠. 예, 밝은 성격은 누구한테 물려받으신 거예요? 엄마한테 물려받은 것 같아요. 말하고 예. 행동하고 이러는 게요. 음. 엄마한테 많이 어.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그럼 어릴 적 집안 분위기는 어떠셨어요? 아버지는 그럼 엄격하시고? 아버지는 매우 안 좋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예. 전형적인 한국의 아버지인데다가 예. 아버지가 어렸을 적에 청각장애가 이렇게 할머니가 이렇게 중이염이 심해서 나뭇가지에다가 소음을 뭉쳐서 이렇게 귀를 잡고 이렇게 파주시다가 그때 고막에 아버지가 찢어지셨대요. 아.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이제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는 청각장애가 있으셔가지고요. 예. 아버지는 이제 전형적인 한국의 아버지세요. 그럼 완전히 못 들으세요? 아니면 가늘게 입 모양을 으로 듣고 아시는 거예요? 겨우 아시는데 대화가 되기는 좀 어려운. 네. 그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셨고 어머님은 아주 그 해학과 네. 밝은 성격과 네. 근데 엄마는 엄청 순하셨대요. 예. 결혼하기 전에는. 예. 근데 저보고는 너그 애비를 만나고 나서 예. 엄마는 이렇게 돼버렸다. 저 인간, 한국 엄마는 저 인간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시거든요. 저 인간을 만나보러 갖고 너그 엄마는 이렇게 돼버렸다. 그러시는데 엄마는 그래도 어려운 아버지가 그러니까 노동일 계속 하셨거든요. 예. 귀가 안 들리시고 어려우셨습니까 집안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또 아버지는 또 어려운 가운데도 예술을 하셨습니다. 그게 더 집안을 힘들게 했습니다. 어떤 예술을? 그림 요거 겁나게 해보셨어요 아버지가. 요거를 겁나게 요거를 해버렸어요. 아따 요거 쌌다 또르치구댕 물망초 삼봉 이런 거를 아버지가 겁나게 해버리셨습니다. 그럼 그 피도 이어받으셨겠네요. 이거 겁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엄마가 손가락을 잘라버려야 된다 그래갖고 저는 요거는 안 하고요. 그냥 아버지가 이것도 예술을 정기적으로 하시면서 예. 또 돈을 사회에 환원하시고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예. 100% 환원해 보시더라고요 아버지. 그러게 그거 해가지고 수입 갖고 오시는 분 별로 네, 100%. 별로. 워렌 버핏이라는 아주 훌륭한 예. 사업가는 90% 환원했는데 저희 아버지 100%. 뭐 하나도 꼬리삥 안 남기고 아버지는 전부 그냥 사회에다 환원하시고 매우 어렵고 아, 진짜 힘든 날을 많이 보냈습니다. 진짜 재밌으시네. 학창 시절은 학창 시절은 열등감에 시달려서 산 것 같습니다. 뭐요? 제가 이제 특목고를 나왔거든요. 특목고? 네, 그때는 특목고라는 게 없었는데. 공고 나왔습니다. 공고. 취업을 위한 특수목적고등학교 공고. 아 공고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 저는 이제 특목고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공고면 과도 있잖아요. 저 공고. 전작과 나왔습니다. 전작. 납땜을 겁나게 해버렸습니다. 제가 납땜하고 자동 드라이버를 드럭 이거를 겁나게 많이 해버렸습니다. 근데 전작과 나왔는데 어떻게 전자계통을 안 가셨네? 예. 그게 왜 그랬냐면요. 예. 원래는 제가 음악을 하고 싶었는데 예. 집이 돈도 없고 예. 그리고 그 음악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음악하면 돈 많이 예. 들고 또 레슨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전 레슨은 그 중학교 영어 교과서에 레슨 1, 레슨 2 이거밖에 몰랐는데 또 레슨도 받아야 된다 뭐 돈 내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자존심 공부를 못해가지고 공부를 갔습니다. 특별한 뜻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제 책 1권에 보면은 어려운 형편의 공고를 갔다고 했는데 이건 완전 구라입니다. 이거는 거짓말이다. 가난했지만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공고를 간 거죠. 그런데 공고 가니까 전 자존심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친구는 인문계, 저는 친구들은 공고. 친구 가방 열었더니 영영 사전 나오고 제 가방 여니까 도라이바 이런 거 나오고 이거 기판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때 표정이랑 목소리가 엄청 안 좋았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공고를 다니면서 계속 그런 좀 열등감 속에서 하신 거예요? 엄청 많이 심했었습니다. 자존심이 세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 집이 이남 4녀인데 대학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아버지는 청각장애 때문에 학교를 못 나오셨고 예. 엄마는 너무 가난해서 할아버지가 그 이모들 삼촌들 보라고 학교를 아예 안 보내주셨답니다. 무학이에요 그럼? 네, 그 두 분 다 이제 글을 모르시니까 이제 무학이라도 그렇게 어머니가 재미있으시고 뭐 밝으시고 참 좋아요. 겁나버시죠. 겁나버. 어머니는 그래서 항상 그런
엄마가 학교만 댕겨버렸으면 네 애비랑 안 살아버려야. 네 애비랑 안 살아버려. 그래서 엄마가 참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세상에 태어난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열등감이 막 된 거죠. 왜냐면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데 제 친구들은 가족상 조사할 때 엄마, 아빠, 자기 동생. 근데 저희는 엄마, 아빠, 2남 4녀. 8명인데 칸이 6개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이제 그 학력란을 쓰라고 그러는데 친구는 아버지 대졸, 엄마 초대졸. 이렇게 쓰는데 저는 뭐 없고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그게 열등해야 할 일이 아닌데 그걸 열등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누군가가 그 어린아이에게 얘기를 안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열등해 했던 것 같아요. 그게요. 그런 것을 극복하는 것도 지금 선생님의 전문 분야에 다 들어가 있죠. 아주 중요한 우리가 이제 부분인 얘기하면서 것 그걸 같습니다. 풀어놔야 되죠. 네, 네, 그걸 네. 다 아주 중요한 열등감. 열등감을 빨리 해소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죠. 사람들하고 소통이 어려운 것 같아요. 소통이 안 되죠. 네. 당당하게 맞설 수도 없고. 네, 그리고 인정이 안 되고 음, 그러면은 이제 나보다 잘하는 사람 앞에 서면 열등감이 또 느껴지고 나보다 못하는 사람 앞에 가면 우월감이 생기고. 네. 그러면 대학 입학 시험 되게 보셨나요? 오래. 그러니까 대학 시험을 제가 그래서 제주대학교를 봤습니다. 공고 졸업하고. 예, 어. 열등감 많이 하려고요. 예. 별 생각 없이 거기를 봤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럼 대학 진학 실패하고 재수를 했습니다. 왜 취업은 생각 안 하셨습니까? 대학은 꼭 가고 싶었습니다. 공고 나와도. 예. 아, 그러니까 집안에 대학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어. 그러니까 별 뭐 공부하려고 대학을 가고 싶었던 게 아니라 예. 그래도 우리 집안에 대학 나온 놈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엄마가 그러셨기 때문에 음. 저도 대학교는 꼭 가보고 싶었고. 음. 그래서 저기 전라도 끝에 있는 그 겸손한 전문대를 제가 시험을 가버렸습니다. 예. 얼마나 겸손했던지 세상에 알리지 않는 대학이었습니다. 그냥 아무도 모르는 그런 대학이었어요. 그래서 예. 저희 거기를 쳤는데 저 또 떨어져 버렸습니다. 예. 재수해서 전문대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 그리고 삼수를 했는데 너무나 유명한 대학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방송에서 좀 제 자랑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 예. 해병대가 돼버렸습니다. 해병대학교. 해병대가 돼버렸습니다. 두 번 떨어지고 이제 네, 해병대. 군대 가신 거예요? 군대 갔어, 군대. 떨어져가지고 군대. 그래가지고 해병대 가서 군대 가서 사람 조금 개조되잖아요. 더 나빠져 버렸습니다. 왜요? 대학 다니다 온 애를 많이 때렸습니다. 열등감에서. 열등감에서. 어. 참 이 방송을 계기로 그 친구들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뭐 군대 생활도 크게 개인에게 어떤 변화를 주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에는 더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대하신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제대하고 그때 처음 생각이 든 게 나중에 제가 선생님처럼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나중에 70이 되어서 이런 조용한 곳에서 혼자 앉아 있을 때 제 마음에서 한 소리가 들려올 것 같은 거예요. 너 그거 젊을 때 해보고 싶었는데 왜 음악 안 해봤니? 그럼 제가 나는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집안에 돈이 없었다. 그러면 제 마음에서 핑계인 거 알지? 이렇게 얘기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나 열심히는 살았다. 돈 열심히 벌고 직장 다니고 그러면 제 마음에서 또 다른 제가 열심히는 살았는데 넌 비겁하게 살았다. 이 말을 들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때가 24살이었는데 꼭 한번 내가 내 눈물이나 내 땀을 바쳐서 성악을 향해서 내가 주사위를 던져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철이 드신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죠? 그때 그래가지고 레슨비가 비싸서 제가 취직을 했는데 너무 잘 됐습니다. 언론사에 그때 당시에 취직이 됐었습니다. 그래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예. 그 제가 새벽에 언론하는 거 그 일을 이제 시작했거든요. 새벽 배달. 네, 그냥 언론이라고 해주십시오, 선생님. 예. 이제 언론. 제가 안 일어나면 그 지역은 언론이 막혀버렸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예. 네, 엄청 중요한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었는데요. 예. 그래서 열심히 사셨네요, 그러니까. 그죠? 네. 제대하시고. 꼭 한번.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모님은 나이가 드셨고 레슨비 내주실 돈이 없으시고 저는 이제 군대도 갔다 왔으니까 몸은 건강하고 그래서 내 안의 소리에 대해서 꼭 반응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랑 약속한 기간 6개월이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했는데 경희대 성악과에 붙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난리 났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전 대학 들어가고 환경이 바뀌면 제가 열등감이 없어질 줄 알았는데 예. 대학을 딱 들어갔는데 제 동기가 40명이었는데요. 예고를 나왔습니다. 예고. 예고 출신들. 네. 뭐 서울의 유명한 예고, 지방 유명한 예고.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준비된 학생들이죠. 예고, 공고.
이게 돼버렸습니다. 뭐 대학 들어갔는데 예고 출신 아나운서, 공고 출신 아나운서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어렸을 적부터 피아노 레슨을 받았답니다. 예. 저는 전작가라서 납땜만 하다 왔는데 예. 그러니까 기본기가 너무너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음.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기죽기 싫어서 군복을 2년 입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해병대 군복하고 세무워카. 어. 애들이 형은 제대 언제 하냐고 맨날 물어봤습니다. 저보고. 형은 제대를 안 한다고 제대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건 제 열등감에 너무 깊이 빠져 있으니까 사람들 소리가 안 들렸어요. 그럼 성악할 때도 계속 일단 열등감 너무 심했습니다. 갖고 계셨고. 그게 목소리와 표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저 이러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좀 반항아적으로. 떡볶이 먹을 때도 목소리도 이러고 다녔습니다. 그때. 아주머니 닭광 떨어졌네요. 단무지. 네, 단무지 주세요. 깍두기. 완전 제정신이 아니었죠. 근데 제가 이런 줄은 저만 몰랐습니다. 온 음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고 노래의 주제는 다 사랑이거든요. 예. 당신은 나의 영혼, 당신은 나의 고통. Du meine Seele, du mein Herz, du meine Wohn, oh, du mein Schmerz. 노래를 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원래는. 좋아요. 네. 소리 좋습니다, 지금. 근데 그때는 이렇게 안 불렀습니다. 예. 보여주려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Du meine Seele, du mein Herz, du meine Wohn, oh, du mein Schmerz. 개성 있는데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아버지 원수 같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러면서 너는 왜 노래를 그렇게 하냐고. 사랑 노래를. 너는 뭘 그렇게 보여주려고 하냐고. 그래서 교수님이 그때 저한테 그랬는데요. 눈에 노래에 힘이 들어. 맞습니다. 사랑 그렇죠. 노래인데 눈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힘이 잔뜩 들어가고 가슴에 힘이 들어가고. 그런 걸 지적하시던가요? 네, 그러면서 저보고 예. 그때 가을이었는데 저보고 가을이 보이냐고 그러셨거든요. 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그런 질문을 처음 받아봤거든요. 그러게. 가을이 보이냐는 얘기. 예. 제가 에? 그랬더니 가을 보이냐고 밖에 가을 왔잖아. 제가 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교수님이 나가 이 새끼야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나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제가 너는 백날 노래해도 노래가 안 된대요. 저보고 가을 좀 보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딱 들어왔는데 교수님이 저한테 사람은 살듯이 노래한대요. 그러니까 사는 방식처럼 노래를 하고 사는 방식처럼 말을 한대요. 말하는 건 따로 보통 사람은 배우지 않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전문 방송인이 아닌 이상. 그래서 보통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이 다 녹아 있는 거래요. 눈에 공간은 있는지, 표정의 변화는 있는지, 뭐 그런 것들. 근데 저보고 너는 참 네가 사는 것처럼 노래를 한대요. 사랑도 분노에 차서 부르고, 뭘 보여주려고 하고. 그럼 그 교수님이 그걸 읽으셨으니까 네. 처방을 해주셨겠네요. 가을, 교수님과의 만남이 굉장히 좋았겠는데요. 그거는 저한테는 그 만남이라는 게 보이스 컨설턴트 역할을 하셨군요. 그건 뭐 선생님이 저한테 삶의 멘토. 그 모리와 함께하는 화요일이라는 책처럼 딱 그날이 되면 선생님께 이렇게 찾아가서 교수님이 어떻게 요즘은 지내 이렇게 질문하고 저는 뭐 요즘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이제 오페라 아리아부터 가곡 공부를 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방법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간관계는 어떻게 맺는 건지, 말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거를 선생님이 지금도 꾸준히 저한테는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렇게 훌륭한 은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악가가 아닌 걸 보면 성악은 좀 시원찮았다는 얘기예요. 아우 그냥 역시 진품명품의 그죠? 날카로운 질문을 하시네요. 그죠? 졸업하고 시립합창단을 들어갔었습니다. 어. 그런데 서울에 있는 아주 흔히 말하는 메이저 시립이 아니라 예. 약간 서울에서 떨어진 예. 그런 마이너 시립합창단에 들어갔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내가 노래를 매우 잘하지 않는다는 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세니까요. 근데 그때 처음 인정이 됐습니다. 아 그래 나는 이 정도로 노래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게 변하네 이제. 네, 그 엄청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사실은. 인정하는 거 그거 참 쉬운. 나 이 정도밖에 못한다. 내가 성악가로서는 이 정도다. 그 그동안은 나를 인정하기 싫고 하니까 나보다 나은 걸 보면 그냥 질투하고 그렇죠. 네. 소리 지르고 하다가 나를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땐 막 저보다 더 좋은 학교 나왔다는 음대 친구들 만나면 인정이 안 되고 또 저희보다 학교보다 좀 네임밸류가 좀 없으면 예. 또 저런 학교에 예. 또 음대가 예. 있어. 예. 아 진짜 뭐 예. 음대가 엄청나게 많구만. 아 힘들어. 뭐 이랬는데 이제 그게 그 마이너 시립 합창단에 가서 나는 그렇게 잘하지 못한다. 난 여기 내 들어올 그릇은 요 정도구나라고. 라고 인정이 되니까 희한하게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건 제가 깨달은 것들을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로 나누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길이 이렇게 열린 것 같아요. 그걸 인정하니까요. 야, 그러니까 나를 인정하면서부터 이제 내가 막 변하기.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얼굴 표정도 변했습니다. 이게 엄청 변한 겁니다. 옛날 이러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립 합창단 하시다가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럼 제가 변화가 있으니까 강의로 전향하신 거예요, 그럼? 원래는 레슨이요. 아, 성악 레슨. 그러니까 성악 레슨 말고 목소리나 표현하는 레슨이에요. 아, 뭘 좀 가르칠 수 왜냐면 제가 변화받았으니까. 아. 제가 이렇게 살다가 제가 이렇게 되기 시작하니까 예. 자유롭고 자연스럽고 진실하고 아. 유머도 전보다 더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노하우를 전해줘야 전해주고- 되겠다. 아. 개인적으로. 첫 강의는 어디서 했어요, 그럼? 야외 풀밭에서 했습니다. 야외 풀밭에서. 어떤 사람들한테? 병원 원장님에게요. 그래서 가서 이제 안녕하십니까 김창옥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분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박 원장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네 안녕하십니까 그랬더니 저보고 목소리가 좋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제가 뭐 좋은 건 아닌데요 이게 좀 훈련해서 변화된 겁니다. 그랬더니 예. 저도 좋아질 수 있을까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원하시면 얼마든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훈련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그분 훈련을 어떻게 목소리도 시켰어요? 제가 딱 이렇게 듣기에 그 목소리가 이분이 좀 열등감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그냥 말을 하면 되는데 병원장님처럼 목소리를 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말로 권위를 만드는 거군요. 네. 아. 그러니까 이렇게 병원장처럼 소리를 내려고 하는데 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나중에 본인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지방에서 의대를 나왔답니다. 음. 그래서 되게 어렵게 해서 지방에서 의대를 나와서 정말 대단한 건데 이분이 또 서울에 또 흔히 말해서 아주 좋다라는 대학 의대 선생님들을 만나면 예. 본인은 좀 열등감이 있대요. 누구나 열등감은 다 있죠. 네. 전문가시니까 상당히 다 많이 있죠. 있는 저도 것 같아요. 있고 네, 네. 김창욱 대표도 네, 있고 다 네, 있죠. 네. 근데 그게 인간관계를 하기에 불편할 정도면 한번 음. 체크를 하고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음. 부부관계에 불편할 네. 정도면 음. 완벽하게 그게 없어질 수는 없지만 예. 내 일하는데 불편하고 음. 이게 스태프분들하고 관계를 맺는데 불편하고 음. 내 아이하고 나하고의 관계에서도 좀 불편하고 음. 그리고 나하고 내 삶이 불편하면 예. 한 번은 예. 얼마든지 뭐 이렇게 방향을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원장님은 변화하셨어요? 변화되셨어요. 아,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존감 그때 공부했던 게 자존감이었습니다. 자존감? 자존심? 자존감은 자기가 소중하다는 마음이고요. 예. 자존감은 자기가 잘났다는 마음이래요. 자존심은? 예. 자존심은 잘났다고? 나 잘났다. 자존감은? 나 소중하다. 아, 소중하다와 잘났다는 네.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음. 안 잘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막 정말 잘 나갔는데 안 잘 나가고 음. 여자분들 막 몸매 장난 아니었는데 이제 결혼하고 장난 심해지고 막 이렇게 엄청 장난이지. 그러니까 그 장난스럽게 돼버리는 것도 인정을 해버리면 그럼에도 난 소중하다. 그죠. 내 몸 장난 심하지만 난 소중하다. 오늘 우리 그걸 배우는 거예요 지금. 네. 우리 김창욱 대표께 배울 게 그거. 네. 그러니까 사투리도 보면요. 음. 제가 보면 서울에서 사투리 고치시겠다는 분 많은데 사투리보다 더 큰 문제는 사투리가 아니라 사투리를 쑥스러워하는 그 마음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투리 딱 쓰잖아요. 자신감 있게. 그럼 사람들이 오히려 캐릭터로 좋아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거기다 꼭 요자만 붙이려고 어떻게 해서 근게요 아따 그것이요 왜매 그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뭔가 저게 좀 이상하다 좀 그러니까 패션의 최종은 그 당당함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니 뭐 필요하면 사투리가 이제 이건 표준어로 해야 될 거면 훈련하되 그렇지만 당당하게 하는 게 오히려 일반적인 관계에선 사람들의 사랑을 더 받는 것 같아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상담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어떤 문제가 가장 많습니까? 열등감? 열등감, 그러니까 자존심 문제도 그런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바쁜 것 같아요, 저희가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버는 돈에 비해서 예. 여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새벽에 저 공원 가서 산책하는 분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전부 이런 거 시들어. 어. 어. 막 배때기도 엄청 쳐불고. 어. 또 나무에 가서 나무에 또 막 이렇게 긁어불고. 막. 나무 기 받으려고. 예. 그거 아따 그 나무는 귀 뺏겨서 뒤져부는데 그러면은 그냥 귀 먹어불라고 나무 귀. 나무 귀를 이 아줌마 저 아줌마가 다 먹어불면 나무는 뒤져불죠. 그 또 뭐 이상한 마스크들을 한 장씩 다 끼고 계시더라고요. 그 요즘 뭐 마스크 말이 많이 네, 그 뭐 눈구녕만 남기고 다 가려버렸는데 네. 또 모자가 또 창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용접하는 모자처럼 또 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모자로 이렇게 다가오는데 저 정말 겁나서 그냥 왜다 이거 저 뭐하는 짓이야 저거. 그건 공원 산책이 아니다. 아 근데 그러니까 운동하시는 거죠, 뭐. 전에는 대한민국엔 공원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왜 어렵고 힘들으셨으니까. 예. 근데 이제는 공원도 만들려고 하고 음. 도시 안에도 뭐 이렇게 이런 것도 공원도 만들려고 하고. 예. 그래서 전보다 좋아졌는데 저희는 또 좋아질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이렇게 이런 것만 하지 마시고 예. 이렇게 그 유럽에 가면 한국보다 되게 가난한 나라인데요. 어디 지나다니다 보면 어떤 이제 아줌마 아저씨를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책 이런 거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우리 김창욱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소통이란 무엇인지 소통에 대한 정의를 한번 들어볼게요. 전 되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 잘한다고 소통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예. 남편들이 말을 엄청 잘한다고 아내가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예. 어머 우리 남편은 말을 너무 잘한다 이러진 않아요. 예. 말은 잘해요. 말은 잘해. 귀신은 뭐 하나 저 인간 안 잡아가고. 그 말 많이 해요, 우리 그죠? 예. 그러니까 말이나 못하면 밉지는 않지요. 그렇죠. 예. 말을 너무 잘하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예. 어떤 사람 옆에 있고 싶어하고 어떤 사람이 영업하면 잘 되고 어떤 사람이 말하면 잘 듣나 봤더니 건강한 사람이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음. 마음이 건강한 사람, 삶에 대해서 건강한 기준들을 갖고 있는 사람, 자기의 상처로 인해서 세상과 담을 쌓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를 자기의 마음의 문을 만들어서 남이 그 문을 통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실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런데 방법은 전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사실 운전도 방법이 있고, 근데 사람의 마음도 아주 고성능, 아주 고성능 살아있는 그 성능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인데 그걸 사용하는 방법들을 조금 저희가 배운 적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조금 같이 이제 강의에서는 포인트 한두 개만 이렇게 나누는 게 그 소통인데 그 첫 번째를 꼭 소개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자존감이라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내가 소중하다는 마음이에요. 근데 내가 소중하다는 마음은 인간이 언제 생기냐면 누군가가 나를 소중하게 봐줄 때 생긴대요. 이렇게 어머 이렇게 어머 선생님 서로 칭찬해주고 그렇죠. 격려해주고 이럴 그냥 때. 예. 선생님 그냥 뵌 게 너무 좋아서 네.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어렸을 적에는 그래서 저희 엄마의 그 언어 원맨매 내 새끼 요게 그게 자존감을 일으키는 거라는 걸 전 최근에 알아냈습니다. 전 솔직히 어렸을 적에는 엄마가 약간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의성어 의태어를 너무 많이 내더라고요. 제 친구 젊은 엄마들은 이제 투피스에다가 이렇게 네. 어머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저희 아이 잘 배우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는데 저희 엄마는 아따 저기 원매 우리 아들을요 참 아따 우리 아들이 귀하게 난 아들이에요. 아따 막 이러면서 아 우리 엄마는 왜 저러실까? 그리고 다른 어머니들은 럭셔리한 백에서 돈을 꺼내서 주시더라고요. 저희 엄마 몸빼 안에서 여기서 돈을 에로틱하게 꺼내 보시더라고요. 여기서 저는 엄마가 허리 36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 왜 저러실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세련됐다고 그랬는데 저는 네. 그런 걸 좋아하는데 엄마는 왜 이렇게 옷에 대한 감각도 없으시고 의성화 의태어를 너무 많이 내시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간의 영적인 언어라는 게 최고의 언어인데요. 그 영의 언어는 반드시 눈동자나 얼굴 표현이나 의성어나 의태어로 많이 나타난대요. 뭐 아이고 이런.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 솔직한 거죠, 그게. 그렇죠. 예. 무조건적으로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 그러니까 공부 잘해서 환영한 게 아니라 예. 그냥 소중함으로써 우리 관계는 소중하다. 음. 그러니까 외국 아이들 그러잖아요. 이렇게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하면
Are you okay? 외국 엄마들이 이런 영화 하거든요. 너 괜찮니? No problem. Don't worry. And I love you. I love you. 이렇게 하면 자존감 4배 좋아진대요. 근데 여러 분야 중에서 어떻게 특별히 그 소통에 그 관심을 갖게 된 노래하다 보니까 노래가 소통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노래가? 내가 나랑 소통하는 거. 내가 이 관객이랑 소통하는 거. 네. 그러니까 내가 잘 존재해서 노래할 때 그게 이미 이 관객들하고 소통이 되는. 아, 이게 인간 사는 거구나.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그래. 노래는 사는 거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전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시잖아요. 네. 그래서 아버지랑 전 대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면서 지금 질문 던질 때 그 속으로 그 생각했다고요. 아버지와 소통이 잘 안 됐었겠다. 네. 그것도 한 영향이 됐겠다 하는 생각을. 그래서 더 그거에 대한 갈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무의식 속에. 음.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예. 솔직히 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는 게 전 좋았어요. 예. 왜냐면 아버지가 간섭을 안 하시니까요. 음. 근데 이제 나이를 먹고 뭐 장가를 갈 때가 되고 아버지가 이제부터 70이 넘으시면서 아들하고 이렇게 좀 아들 일에 간섭을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70이 넘으시니까 좀 대화도 하고. 근데 아버지는 그 방법이 너무 서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 내려가면 이제 항상 그러시고 화를 약간 내면서 장가 가라 이놈아 장가 장가. 제가 알았어요 아버지 갈게요. 장가 가라고 이놈아 장가를 가라고 이놈아 그 강의만 하러 돌아다니지 말고 이놈의 새끼야. 그래서 근데 제가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속으로. 아니, 아버지가 언제부터 나한테 그렇게 간섭을 하셨다고 그래? 그러면서 제가 이제 봉투를 이제 아버지 이제 뭐 용돈 쓰세요. 네. 그리고 이제 드리는데 너나 써라 이놈아. 장가갈 때 써 이놈아. 제가 살짝 속이 상하더라고요. 아 아버지 받으세요. 아버지가 장가갈 때 쓰라고 이놈아. 제가 순간 머리가 확 제가 그 자리를 박차고 팍 일어나버렸어요. 됐어요. 아버지가 언제부터 나한테 그렇게 간섭하셨다고 말이야. 그 분위기가 쌀벌해진 거예요. 그날 이제 제주도에 비가 막 오고 있었거든요. 제가 강의하러 가서 잠깐 엄마 아버지 드리고 뭐 용돈이라도 좀 예. 드리고 가겠다고 그랬는데 비가 나오는데 제가 아버지 때문에 기분이 나빠서 빨리 집을 나가려고 됐어요. 그리고 이제 트렁크를 탁 잡았어요. 멋지게 나가려고. 근데 엄마가 된장 갖고 가라고 옹기에다 그놈의 된장을 겁나게 무겁게 싸갖고 쥐포 또 제가 좋아한다고 검은 봉지에다 20마리를 쥐포랑 된장이랑 싸가지고 근데 이게 또 이거 안 갖고 가면 엄마가 또 속상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됐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트렁크, 오른쪽엔 된장. 겁나 무겁더라고요. 멋지게 빨리 이렇게 확 나가야 되는데 예. 들고 딱 나가는데 비가 막 그날 왔어요. 저희 엄마가 따라 나오신 거예요. 창호가 미안하다. 그래서 엄마가 우산을 들고 막 이렇게 따라 나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우산을 들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랑 40년 가까이 그 골이 솔직히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전에 아버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지가 청각장애가 있으신데 예. 여보세요? 그랬더니 제주도에 무슨 치과라는 거예요. 음. 강의 의뢰하시려고요?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누구누구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 무슨 일이십니까? 아버지가 신경치료랑 치아에 뭐 씌우는 거 치료받으러 오셨대요. 예. 근데 치료비를 막내 아들한테 낼 수 있겠냐고 물어보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 치과 치료가 좀 많이 들어가니까. 저한테 예. 제가 저희 집이 6인데 저한테 예. 낼 수 있겠냐고 예. 물어보라고 해서 전화를 하셨대요. 제가 그래서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되게 비싸대요. 예. 제가 예 그러면 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으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런데요 할아버님이 전화 받고 달래요 그러는 거예요. 예. 제가 저희 아버지 귀가 안 들리시는데 그랬더니 아우 근데 모르겠대요. 할아버님이 계속 옆에서 전화를 받고 달라고 하신대요.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아우 바꿔주세요. 네. 제가 그때 이제 36이었는데 36년 만에 아버지가 아들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있죠. 근데 청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말을 되게 좀 크게 하거든요. 예. 근데 진짜 아버지더라고요. 막둥이냐? 아버지다. 미안하다.
그런데 진짜 미안하다는 얘기는 조그맣게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진짜 미안하셨나 봐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돈 문제로 그냥 내라 그러세요. 힘들게 일해서 키웠으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이미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냥. 근데 아버지가 전화를 아예 끊은 게 아니라 수화기를 옆에 놨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관절이 닳아서 걸음을 아들처럼 이렇게 멋지게 걷지 않고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걸으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좀 마음에 솔직히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도 좀 언짢은 추억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아버지가 예술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싹 사라지면서 아버지의 그 걸음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관절이 없으니까 옆으로 걷는. 그리고 나서 제가 아버지랑 관계가 조금 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에는 엄마한테만 용돈을 몰래 드렸거든요. 아버지가 전 솔직히 좀 별로여서. 이제 엄마 따로, 아버지 따로.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제가 공항에 가는데 공항에 나오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원래 공항에 안 나오세요. 집 밖에도 안 나오시고 그냥 집 안에서 인사만 받으세요. 가라! 그리고 엄마만 맨날 공항 나와서 우시는데 그날은 엄마가 안 나오고 아버지가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많이 변하셨네. 근데 아버지가 다정하게 아들이랑 손을 잡고 가는 게 아니라 가자! 그리고 앞으로 막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 저것도 많이 변하신 거다. 그리고 이제 공항에 가서 용돈을 따로 봉투를 뭐 좀 준비했거든요. 아버지 드리려고. 이제 들어가면서 아버지 이거 쓰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저희 엄마는 뭐단디 이런 걸 주냐 그러시는데 아버지는 고맙다. 그리고 바로 받으세요. 이렇게 고맙다. 이렇게 바로. 그리고는 이제 제가 공항에 그 티켓 안에 딱 티켓팅하고 들어가는데 항상 엄마랑 저랑 헤어질 때는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엄마 가 이렇게 하고 엄마가 거기서 울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심장이 뛰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 보면서 울고 그럼 나 어떡하지? 나 그럼 완전 울어버릴 것 같은데. 근데 영화의 장면처럼 시간이 느리게 돌아가는 거예요. 볼까 말까 볼까 말까. 근데 이렇게 하다가 제가 싹 봤는데 아버지가 거기서 돈을 쉬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봉투를 꺼내가지고 이게 얼마가. 그래서 얼른 안 본 것처럼 하고 이게 들어가 버렸어요. 공항 안으로. 그런데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공항 나오신 것만도 엄청난 일이고. 그러니까 아버지와는 이제는 소통이 많이 된 거예요, 그죠?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되고. 아버지가 태어나서 아들한테 처음 미안하다고. 그러게. 전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서 마음에 미안한 사람 잡히거든 그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한번 얘기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소통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소통이라는 게 말이 쉽지. 네. 좀 막연하기도 하고 네.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소통의 방법 네. 어떻게 해야 소통이 됩니까? 소통을 위해선 남한테 신경 쓰기 이전에 내가 의미 있다고 느끼는 거, 내가 가치 있다고 느끼는 거를 지금도 충분하니까 한번 배워보시고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이제 특성상 그 현대는 안 바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죠? 다 바빠요, 그냥. 너무 바쁘기 때문에 죽을 시간이 없습니다. 옛날 우리 아버지 세대는 그렇게 바쁘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네. 걸음걸이부터 빨라져야 되고. 지하철에서 내면 일단 뛰어다닙니다. 그게 다들 정말 성공을 쫓아서 바쁘게 살다 보니 앞만 보고 달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정말 소통형 인간이 안 되고 외롭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사람 곁으로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소리를 찾은 사람의 특징은 남한테 집착하거나 남을 지배하려고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들이 애들한테 엄청 집착하시는 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하고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고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소유로 뭐 또 찾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팁을 굳이 권하라고 하면 여유 있는 삶이 필요하다.
근데 그 여유 있는 삶은 풍족한 삶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차를 지하 주차장에 세울 때 엘리베이터 바로 옆에다가 세우려고 하다가 어떤 놈들이 또 세웠으니까 또 욕을 또 겁나게 해대고 으이씨 어떤 놈의 새끼들이 다 세워버렸네. 이러지 말고 차를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는 훈련이 지하 1층, 지하 2층 주차장인데 꼭 지하 2층에 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잘 안 옵니다. 거기는 넓죠. 네, 거긴 되게 통통하게, 넓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는 곳하고 되게 멀찌감치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기까지 한번 걸어보는 겁니다. 그냥 마음 편안하게 하고 예. 공간도 넓고 거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3분에서 5분. 음.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해보고 또 지방에 강의 갈 때 전에는 계속 고속도로만 탔는데요. 예. 이제는 갈 때는 시간 맞추기 위해서는 고속도로 타도 올 때는 한 달에 한두 번은 국도 타는 거 이런 그거 거. 재밌죠. 국도 타고 예. 또 거기 논두록 이렇게 사람들 없는데 막 가을에 보면 감나무 이런 게 정말 예쁜 데 많거든요. 그리고 거기 가면 이제 또 거기서 또 그런 것도 이제 보게 되고 또 내려서 거기 또 동물도 있더라고요. 그 동물들에게 말도 걸고 또 동물도 먹어보고 예? 뭘 먹어? 동물을? 예? 동물을 먹어보고 유황오리 이런 거 맛있더라고요. 아. 국도변에서 먹는 거 메기 찜 이런 거 어. 말도 걸고 먹기도 또 하고. 먹기도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제가 여유롭게 살자는 강의하면서 저는 겁나게 여유가 없어 버렸죠. 왜냐하면 그 강의를 너무 많이 해버리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또 고속도로, 또 고속도로, 또 고속도로. 그래서 그때는 저 솔직히 일요일 날도 일했습니다. 토요일 날도 안 쉬고 일요일 날도. 예.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살지 말자. 사람이 돈 벌려고 해친 건강 찾으려고 번 돈을 다시 찾으면 다시 쓰면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누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담배인상공사의 표가 담배로 해친 건강 홍삼으로 되찾자 요것이다. 근데 그렇구나. 사람이 담배도 피웠으니까 또 좋은 홍삼도 먹어야 되고 그 이제 찾을 만한 때면 이제 죽어버리고 못 찾고 죽는 놈은 더 많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자꾸 공간을 비우는 훈련을 하는 거죠. 나와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네, 거죠. 네. 첫 번째 나와의 네, 소통이죠. 나와의 소통. 그런 나와의 소통. 그죠. 그러면 일단 남과의 소통은 반은 저절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예. 근데 내가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아야 되는데 사회적인 지위, 뭐 체면 이런 것 때문에 참 그게 또 저해 요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이 없으면 축제의 분위기인데 예. 내가 없으면 안 된다. 뭐 아닌데 그거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의 많은 경우는 내가 하는 일이나 내가 하는 성과물로 자기의 소중함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게 좀 많대요. 부모와 자녀의 소통. 제가 보기엔 아이들한테도 그 강의하는 부모님이 애들이 제일 안 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강의는 강의를. 잔소리로 생각. 맞는 말 기분 나쁘게 네. 이렇게 우리 아들 공부할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공부해 이놈의 새끼야. 저놈의 새끼 머리가 돌이야 저 새끼 저거. 엄마를 안 닮았어. 지 애비를 닮아버렸어 저거. 저 새끼 저거. 그 맞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하는 거죠. 절대 부모님은 애들한테 강의하면 안 됩니다. 약은 약사에게 강의는 강사에게. 이거 지켜줘야 됩니다. 이거를 왜 강의를 엄마들이 해보냐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자녀와의 소통. 강사를. 애들이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 힘들어 그러면 영적 언어 얼굴 표정을 해주면 그렇게 좋대요. 어떻게? 우리 아들 힘들지? 진짜 안타까워해 주는 표정. 저희 엄마가 해주신 거. 원매 어. 우리 아들 힘드냐? 아따가 힘들지. 뭐 이렇게 이런 거. 엄마도 너 때는 많이 힘들더라야. 근데 엄마는 항상 우리 아들 편이다. 이런 유치뽕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대화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오직 하나 소통할 수 있는 게 영성이래요. 영성. 영성? 영혼의 네. 그 통로. 근데 그 영혼의 통로, 즉 마음의 통로는 반드시 얼굴 표정이나 눈동자의 느낌이나 목소리로 나타난대요. 그리고 같이 일을 해보는 거, 경험해보는 거.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애들하고 솔직히 애들도 중학교 되면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지 않습니다. 예. 근데 자기 마음이 그렇게 안 따라주는 거죠. 그럼 이제 그 편이 되어주고 이게 처음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엔 반드시 효과를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같이 여행 가시고 또 문자 같은 거 하나 해주세요. 이런 거 애들한테. 아빠가 우리 아들 좋아하는 거 잊지 마라. 하트. 하트 못 하시는 아빠는 한글로 하트라고 써버려도 돼요. 이렇게 하트. 근데 이 방송 듣고 갑자기 해주지 마세요. 애들은 극도의 불안을 느낄 거예요. 뭐요? 우리 아빠가 어디서 뭐 또 들어버렸어? 이거 뭐요?
뭐야 이거. 아 그런 느낌은 가지면 안 돼요. 엄청 불안하죠. 어쨌든 뭐 들었어. 그러니까 갑자기 하면 안 되고 천천히 어. 천천히 좀 의지를 가지시고 천천히 좀 기간 조정 기간 가지시고 남편이 갑자기 잘해주면 여자들은 극도의 불안을 느낀대요. 뭐요 이번에는 이거 여자요 카드요 뭐요 이거. 남자들도 군대에서 맨날 맞다 안 맞으면 불안합니다. 뭐 왜 안 때려 이거. 나 오늘 일찍 맞고 깔끔하게 잘라고 그러는데 나 진짜. 나 오늘 7시부터 맞아버려야지. 그러니까 갑자기 해주지 마시고 이 방송 들었다고 갑자기 하지 마시고 조금 생각을 좀 하시고 방법을 나름대로의 방법을 또 천천히. 생각하시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예. 나중에 아버지가 이제 시간 되면 음. 애들이랑 살짝 이렇게 스킨십. 뭐 우리 아들 이렇게 이런 거 살짝. 별거 아니지만 그게 엄청난 거. 아침에 아이를 깨울 때 자명종으로 일어나는 애들보다 부모의 목소리로 일어나는 애들이 훨씬 좋대요. 이렇게 중저음으로. 아 그건 적어놔야겠네. 이렇게 일어날래 우리 아들. 자명종으로 일어나는 애들보다 아이보다 부모의 목소리, 육성이요. 야 그건 오래 남을 얘기인데. 중저음 우리 아들 일어날래. 중저음으로? 예. 아, 고음으로 고음은 깨면 안 돼요. 일어나! 이건 아니고? 도레미파솔라시도 일어나! 애들 안 좋아요. 좋은 애들이 있는데 더 좋은 애들인데 부모님이 스킨십으로 깨운 애들도 있대요. 우리 아들 일어날래 이렇게. 피곤하지 이렇게. 그런 애들이 엄청 창의력이 좋답니다. 최고로 안 좋은 애들은 다리로 깨운 애들. 일어나 이 새끼야 이 새끼 다리로 깨운 애들. 야이 게을러 가지고 이놈 새끼야 이게 이놈 새끼. 아버지 고생하는데 그런 최고로 안 좋대요. 자녀와의 소통도 이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튼 소통형 인간이 성공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확실합니다. 자녀를 소통형 확실합니다. 인간으로 키우기 위해서 네. 한 마디만 딱 도움 말씀 주신다면. 애들한테 전 좀 의견을 물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음. 의견을 이렇게.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거. 무조건 해라고. 그거 해 이러지 말고. 넌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 아들은 그거 어떻게 생각해? 엄마 이혼에 대해서 이런 거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물어보시. 왜 엄마들이 그냥 하나도 안 물어보고 그냥 물어보. 너 엄마 아버지는 뭐 이런 게 이랬는데 너는 좀 어떻게? 우리 아들은 어떻게 좀 생각해? 아빠는 우리 아들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네. 이렇게 하면 그래야 자기 얘기를 하죠. 예. 칭찬도 이렇게 칭찬요. 40점 받다 90점 받으면 우리 아들 90점 받았어? 아빠가 좋은데 우리 아들은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해주는 게 최고래요. 애들이 40점 받다 90점 받으니까 대한민국 부모님들 애들 강하게 키워보려고 조금만 더 해 바로 100점이야 이 새끼야 너. 조금만 더 해 이 새끼는. 그러다 애들이 100점 받으니까 방심하지 말고 계속 전진해 너. 너 이놈의 새끼 너. 시험이 마지막이 아니야. 긴장 놓치지 마. 아금니 깍 다물고 이 새끼야. 아 이거 말씀 재밌네. 그러니까 애들이 안 좋아. 근데 사실은 아버지는 그게 애들 위하는 걸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버지들이 그렇잖아요. 아버지 강하게 키우려고. 아버지는 세상 힘드니까 예. 주먹 꽉질하게 하려고. 예. 그런 애들 안 됩니다. 우리 아들 90점 받았어? 아빠가 이렇게 좋은데 우리 아들은 얼마나 좋겠냐? 근데 참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사실. 어렵죠. 그렇게 잘 안 돼. 아버지들은 살짝 그러니까 엄마는 되는데. 그렇죠. 그죠. 참 근데 그런 이상한 아버지도 건 그 변해야 아버지들은 그 애들한테는 그렇게 안 되면서 그 술 잡수실 때 지하의 자매님들에게는 엄청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자매님들하고는 교제하시고 또 퍼포먼스 목에다 이거 화장지 둘러불고 이거는 잘하면서 왜 아이들한테는 안 되는 걸까요? 누구나 양심이 있고 네, 양심의 소리를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양심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더 바쁘게 살아버리는 것 같아요. 네. 더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법은 전 좀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공원 갈 때 귀에다 이어폰 꽂지 말고 그냥 공원 라디오 이렇게 들고 막 이렇게 막 라디오 막 소리 나는데 갖고 가지 말고 네. 그냥 핸드폰도 갖고 가지 말고. 사실 저희가 그렇게 국가의 중요한 인물들은 아니거든요. 뭐 저희가 핸드폰 안 받는다고 막 국정이 파행으로 치닫거나 뭐 북한 친구들이 미사일 더 많이 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하루에 핸드폰 10분 넣고 이제 거기 다 이렇게 자연에 이제 6월도 좋으니까요. 녹지 같은데 전라도 얼마나 좋은 데 많습니까? 저 슬로우 시티 전라도에 몇 번 갔는데 겁나게 좋더라고요. 딱 주위에. 근데 가서 조용하게 지내면 내 안에서 조그만한 소리가 들려오면 이제 그 소리에 대해서 내가 나한테 괜찮냐고도 좀 물어봐주고 안 괜찮으면 울고 그때 울면 몸에서 면역력 강화하는 화학 물질이 나온대요. 마음이 단단하게 되는 거죠. 몸도. 그러니까 남자분들 우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남자는 안 울어서 죽는 게 아니라 울어서 죽는 게 아니라 안 울어서 죽는 거래요. 그러니까 안 우시잖아요. 남자분들이 슬픈데 울면 술이나 잡수고 길에서 전이나 붙이고 겁나게 붙여불더라고요.
그 다음 날 비둘기들이 와서 전 먹어불고 이거. 참 남자들은 그 참 어미새의 마음인 것 같아요. 비둘기 전 붙이려고 입에서 이게 됐어요. 이제 이야기 좀 마무리로 갈게요. 예. 그야말로 이제 지금 강의를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네. 계세요. 그죠? 그리고 또 내 강의를 듣고 사람들이 변화하고 나에게 상담을 받은 사람들도 변하는 모습도 많이 봤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변화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조금 더 건강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쓸데없는 짐을 조금 더 내려놓고 음. 책도 한 권 보고 자연도 한번 만나보고 그리고 음. 그러다 보면 사람이 건강하게 변화되는 것 같아요. 음. 조금 더 멋지게 말고요. 전 근데 그게 멋진 것 같아요. 음. 건강한 게 멋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건강한 게 럭셔리 같아요. 럭셔리한 백드를 불고 막 셔넬 막 이런 거 똥 가방 있거든요. 여자분들이 무슨 좋아하는 똥, 거. 예. 뭔 똥 이거 예, 예.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따 그 안에 똥을 넣어불고 싶더라고요. 저는 이제 와이프가 사달라고 그러는데 똥을 넣어서 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명품이지만 예. 진짜 명품은 건강한 마음이 진짜 명품이고 또 상대적으로 서울에 비해서 지방 도시들은 그러는 여건이 서울보다 제가 보기엔 더 잘 갖춰진 게 틀림없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자연도 있고 대나무 숲도 있고 그런 데 가서 이제 좋은 책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건강하게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